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한 가나무 표준 프로토콜 약물에 대한 사상의학적인 분류와 견해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암 치료에 관한 기존 프로토콜과 현재 많이 개량된 새로운 신약 중심의 간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상의학적 체질분류법에 의한 항암제 분류 효과와 아울러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간암에 관해서는 양인들도 물론 걸지만 소양인과 태양인들도 있긴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양인은 한국 기준으로 볼 때 1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암이 걸린 확률은 더욱 적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암은 태음인과 소음인병으로 볼 수 있고, 태음인들은 주로 솔리터리 노듈이 결절이죠. 단일한 결절, 매우 커져서 휴즈, 헤파토마 형태를 거대한 간 종괴 형태를 보이는 것이 많고, 소음인들은 이와 다르게 민만성으로 퍼지는 것이 많은 것을 내가 임상에서 발견한 점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돼야 할 약물들도 사상의학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나 임상 경험에 의해서 정리했다. 태음인과 소음인의 간암 패턴 약물, 서양의학상에서는 이들 노듈러 타입이랑 멀티포칼 타입, 초점이 많은 거죠. 인필터리티브 타입, 침윤성, 미만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듈러 타입이 태음인한테 오고 인필터레이트 타입이 소음인한테, 멀티포칼 타입은 두 체질에 다 오는 것으로 보여준다. 태음인은 단일 결절성이고 종양 형태가, 소음인은 미만성이고 다발성이다. 태음인은 뚝 씹는 사람이 하나로고, 소음인은 짜잘짜잘한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종양 크기는 매우 크게 성장한다. 태음인의 경우는, 소음인은 개별 크기는 작지만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성장 양상 태음인은 국소적이고 매스 포밍을 한다. 그래서 거대하게 좀 커지는 편이고, 소음인은 침윤성이고 디퓨즈 스프레딩, 좀 퍼지는 타입이다. 미만성으로. 경계는 태음인은 명확하고 소음인 불명확하다. 혈류 특성은 혈관 의존성이 높은 게 태음인이고, 미세 침윤 및 퍼짐 중심은 소음인. 문맥 침범, 간문맥은 상대적으로 늦음, 소음인은 비교적 빠름, 영상 소견은 큰 단일 종괴고, 소음인은 간 전체로 퍼진다. 치료 전략은 색전술, 국소 치료를 해야 되고, 소음인은 면역 치료하고 전신 치료 중심으로 하고, 약물 반응 경향은 멀티 키네이즈 이니비터 계열을 쓰고, 소음인은 면역 치료, VEGF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예후는 태음인의 경우는 국소절 시 비교적 유리하고, 소음인은 예후가 불량하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혈류 중심 종양은 태음인이고, 면역 침윤 중심 종양은 소음인이다. 간암에 한 표준 치료는 색전술이 대세다. 하지만 요즘은 신약이 많이 나와서 아테졸리주맙과 메카시주마 같은 약들로 많이 간암 1차 치료 응용된다. 또한 소라페닙과 렌바티닙 등의 약물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체질에 맞는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주면 양방에선 효과가 없는 경우 반응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본다. 티센트릭은 소음인, PDL1이죠. 예. 프로그램드 데스 레간드죠. 아바스틴은 VGF, 소음인, 넥스바는 RAF, VGFR, PDGFR은 태음인, 렘비마는 소음인, 스티바가는 태음인, 옵디보는 태음인, 아드리아마이신은 소음인. 그리고 최근에 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임핀지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은 담도 췌장암에 사용됐다가 최근 간암에 보험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 약물은 태음인 약물로 소음인들이 사용한 극적으로 나빠진 케이스를 여러 번 보았다. 2번 사용하면 죽는다고 했던 환자가 말 안 듣고 당시 몇천만 원 비용을 사용하면서 림핀지를 쓰고 나서 종양이 최적 대비해서 몇십 배로 3달 사이에 자란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림핀지가 간암 영역에 들어와서 보험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태음인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소음인 환자들이 사용하면 치명적인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다. 티센트릭 소음인, 아바스틴 소음인, 넥사바는 태음인, 렘비마는 소음인,
티바가는 테우민, 띠보는 테우민, 아드리아마신은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받는 분들 위해서 이들의 체질 분류와 함께 이전 응용했던 젤로다와 간암 치료에 관한 보고를 해보고자 한다. 최근에 내가 본 두 케이스의 렌비마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면 테우민 약물 사용으로서 암이 정말로 빨리 자라는 것을 보았다. 암이 억제를 못한 것인가 아니면 체질이 안 맞아서 더욱 성장을 빨리 시킨 것인가. 평소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는 항암제는 그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야지만 아직까지 파마코제노믹스가 실제로 약물학이랑 이제 유전학이랑 결합한 거죠. 임상 응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양 의학이 현실에서 신약이라고 사용하다가 오히려 벼락 맞는 꼴이 된다. 케이스 1, 렌비마로 10일 동안 400% 증가한 태음일. 무슨 주가 가장 많이 상승 것도 아니고 참 이렇게 늘어나면 힘들죠. 근데 사실 가로 세로 높이니까 400%가 증가할 수도 있죠. 빨리. 최근 본 환자 한 분은 렌비마를 사용하고 10일 동안 종양체직이 400% 4배나 자란 것을 보았는데 환자는 적지 않은 비용을 내서 신약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었다. 이 환자는 모친이 나에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했는데 내가 이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젊은 부부가 치료한 환자는 치가 떨려서 가기도 싫다며 의무 기록을 때려가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젊고 경제력도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환자 입장에서 기대를 하고 큰 비용을 비보험으로 사용했지만 오히려 너무 빨리 악화되었으니 의사를 원망할 만하다. 야, 이거 엄청나게 자랐네요. 그쵸? 여기 좀 짙은 회색 부분이 암인데, 이게 암을 다 먹어버렸죠. 예, 여기도 지금 이쪽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 다 됐고. 이 같은 나의 분류에 대해서 제약사 입장에서 매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간과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서 신약을 기대해보는 것은 누구나 마음이지만 오히려 가만히 두면 천천히 자랄 수 있는 암이 급속도로 빨리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이의 인과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사상의학적인 분류법이다. 키센트릭과 아바스틴 단약으로 성공한 소음인. 여기서 모형도에서는 많이 없었죠. 간에 있는 들이. 최근 간암 1차 치료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다. 나이가 어떤 환자분도 병원에서 치료 안 하면 6개월 치료하면 3, 4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3개월 더 살려고 항암 그 고통스러운 것에 하면서 방문을 했다. 이분 체질이 소음이라서 내가 이 약물들을 권유했고 한약과 함께 사용해온 피카바2가 23,483에서 4개월만 19까지 떨어지고 종양이 거의 소실되는 경우를 봤다. 피카바는 이제 간에서 이제 암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약간 지혈 효과가 있는. 그러나 경화 소견도 있어서 식도 정맥류 출혈을 위해서 결국 이식을 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지만 이같이 신약도 체질에 잘 맞고 전간에 쫙 파정송으로 퍼져서 병원에서 별달리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문맥도 막혀있는 상태에는 불구하고 문맥도 열리고 종양이 거의 소실됐다. 그래서 신약이라도 체질에만 잘 맞으면 희망적일 수 있지만 체질이 안 맞는 신약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사상의학과는 나의 견해다. 서양 학문이라는 입장에서 수많은 실험과 임상에서 통계를 통해서 효능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통계적 사실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훌륭한 약을 사용했는데 왜 급작스럽게 보통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나는가? 피카바2라는 것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졌죠. 프로스럼빈의 비정상적인 형태, 정상적으로 비타민 K 의존적인 카복실레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 된 상태의 담배, 그래서 이름이 프로틴 인듀스드 바이 비타민 K 앱센스, 비타민 K가 없는 상태에서 유대된 프로틴이죠. 그래서 간 세포암 종양 마커,
알파피토프로테인과 같이 사용된다. 나 임상에서 이전 가마 환자가 색전술에서 대부분 아드리아마이신을 사용하면서 태음인들이 너무 빨리 종양이 커져서 사망이 이르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소민약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암 자체가 워낙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나중에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수력해 보겠다. 그리고 임상에서 딱 한 케이스 어떤 선생님도 몰라도 색전술의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은 태음인이라서 색전술의 텍스트를 사용하고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방사선으로 감소했다가 화학적 색전술 아드리아마이신으로 확산 사망한 태민. 작년이다. 나의 동기생 한 명이 말기 간암이 되어서 왔다. 우측간을 전체로 덮은 암이라서 색전술은 불가했다. 체질이 태음이라서 나는 가서 방사선 치료 맞고 혹시라도 색전술을 하게 되면 리피오돌만 사용하라는 꼭 권유했다. 이 친구는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방사선 치료만 받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여서 방사선 치료만 받다. 한약을 사용하지 않다. 나에게 와서 자문만 구하고 갔기 때문에 양방치료에 의존했다. 얼마 뒤 종양이 거의 반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종양이 확 줄으니까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색전술을 하면은 더 빨리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당부하던 얘기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색전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는 전 간으로 퍼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나오지 말고 결국 사망했다. 이런 문제들은 과학적인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이 임상실험에서 통계 처리를 통해서 약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 함정이다.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확률이 있으면 약물로 선택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자기가 이 통계 처리된 그 약물이 안 맞으면은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완전히 잘못된 치료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상학적인 체질론을 비판할 수도 있겠다. 내가 볼 때는 과학 끝에 가장 비과학적인 확률 게임을 한 것이다. 이것은 로또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항암제는 약물이 강력해서 체질이 틀리면 훨씬 더 빨리 악화된다는 것이 나의 치료인다. 이는 체질이 안 맞는 약을 통해서 나빠진 환자 중에 그래도 체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금 체질이 맞는 항암제 선택으로 다시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병세가 약화돼서 그럴 수 있다면 A 항암제에서 급속도로 나빠지던 것이 B 항암제에서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사상학의 나름 분류법은 과학적 유전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보편화될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암 환자에게서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서양의 팔마코 제노믹스가 결합이 되어서 연구가 된다면 정말로 많은 암 환자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간엽 케이스 4 간엽절제술과 고주파 이후 재발한 간암 환자 젤로다 한약치료 소음인. 젤로다와 한약으로 치료한 말기 간암자. 이 환자는 2002년 10월에 간 우엽에 발생한 종양으로 간엽절제술을 했다. 그리고 11개월 후에 다시 재발해서 고주파 절제술, 라디오 프리퀀시 에브리에이션을 시행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수술한 부에서 다시 종양이 자라났다. 여기 있죠. 여기 이건 간이죠. 종양은 복부에 전이돼서 간에 인접한 부위에 두 군데의 림프절 전이가 보인다. 이 환자는 2004년 5월달에 내원했고 당시 사진을 보면 아래와 침이 간전인 심각이 있고 복부 림프절도 많이 커져 있고 간의 좌엽도 많이 침범됐다. 그리고 폐로도 다발적인 풀모너리 메타스타시스가 있다. 그래 폐 전이가 되는 거죠. 쪽 좌엽에도 좀 있고 이런 데 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폐에도 전이된 노듈이 결절이 보인다. 이 환자는 삼성의료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하니 여유가 있는 대기업 회장이라 MD 앤더슨을 방문했다. 그리고 거기서 2달 정도 남았다고 판정을 받고 나한의원 지인을 통해서 방문했다. 소음인 체질이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Nothing more can be done. 2개월 시한부 2 months survival.
나는 한약과 젤로다 병원요법을 택했고 당시 삼성의 유 선생님께서는 간이 나쁘다고 한약을 먹지 말라고 권유했다. 나는 세계 최고 병원에서 2달 선고했는데 해보고 죽을 것인지 안 해보고 죽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했고 환자는 내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치료 한 달 만에 종양은 급격히 소실되기 시작했다. 통합치료 2달 만에 종양은 아주 많이 소실됐다. 여기 모양이 이제 좀 줄었죠. 네. Rapid reversal that shattered the tumor's terminal prediction. 그 2달 말기 그 예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빨리 이제 좀 줄어들었죠. 치료를 시작하고 7개월 만에 폐의 종양이 다 살았고 복부의 림프 절전도 매우 적은 정도로 남아있다. 돼 있는 게 이제 좀 줄었죠. 여기 이제 있는 애들도 좀 폐에서도 없어졌고요. 여기 있는 애들도. 여기 있는 애들도 없어졌죠. 그래서 조형 증강 흉부, 앱도미널 앤드 체스트 CT를 보면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CT 가장 최근의 CT와 비교해 볼 때 컴페어 위드 프리비어스 전에 그 말했던 트라키얼 매스 기관 그 종괴 덩어리 같은 것이 디스어피어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리커드 매스 재발된 종괴 이 서지컬 베드 오브 라이트 헤파틱 로브 그래서 우측 간엽에 있는 외과적인 그런 것도 is also not be seen in this study. 여기서 이제 보이지는 않는다. 또 abnormal contrast enhancement. 그래서 비정상적인 대조되는 음영 증강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 No other significant interval change are seen. 그래서 다른 그 중요한 그 중간에 그 변화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다. 예. 시행한 이전 CT와 비교할 때 이전에 관찰됐던 기관 종괴는 소실되었으며 우측 간엽 수술 부위에서 재발로 보였던 종괴 또한 본 검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조형 증강 소견은 없었으며 그 외에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같이 환자는 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시행했고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이런 통합 치료 베이스는 내가 분류한 소민 약물과 한약을 응용한 것이고 나아가는 항암제는 종양 부위가 따라서 적용되기보다는 체질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종양이 매우 빨리 자라서 다 없어졌고 폐의 종양도 모두 소실했다. 그래서 1년 좀 지나니까 삼성 유 선생님께서 이제 암이 다 없어졌는데 한약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지니까 중지하라고 권고를 했다. 환자는 이 김에 한약도 끊고 이전에 다소 알코올리즘 경향이 있는 분이라서 다시 문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약을 끊은 지 6개월 뒤에 다시 재발해서 나한테 왔는데 이미 알코올리즘 심각 상태고 6개월 정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었다. 6개월 후에는 사망했죠. 환자가 이제 국소적인 종양소실 완치로 착각해서 생태계를 유지했던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들인 것에서 비극의 싹이 텄다. 그래서 어벤던 더 라이프 오트 구명정을 자기가 스스로 버린 거죠. 한약이란 걸. 나는 이 환자를 돌이켜볼 때 양방에 약물 중단 권고를 따른 환자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다가 배에 올라타니 이제 살만하니까 배를 버리고 나서 다시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신을 유지시켜준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통찰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사고 조언을 받아들인 탓에 목숨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했다면 적어도 4, 5년은 무난히 유지되었고 환자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고치면 완치도 가능하다.
이전 원고에서 이분같이 온 당남한 수술 후 재발되고 페니전이, 복부 림프절 전이로 2달 선고받던 환자분은 현재까지도 생존해 계신다. 이분과 똑같은 시기에 와서 치료받는데 4군데 병원에서 2달 못 넘기도 했지만 매우 열심히 운동 한약을 통해서 현재 20년 넘게 완치되어서 살고 계시다. 이분도 무슨 대기업에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CEO 7년간 살았고 이제 간암 CEO는 완치 판정 후 한약 중단하라고 해서 끊어가지고 6개월에 사망했고 담당한 CEO는 20년간 살고 계시죠. 한 분은 끝까지 한약 치료를 받고 7년 뒤에 치료를 종료했다. 이분은 워낙 열심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키는 바람에 양약의 도움 없이 한약으로만 치료해서 완치된 분이고 아주의대 전미선 교수님 주관으로 한 복지부 작업으로 진행된 연구에 실렸다. 이는 한방단독에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소개해보겠다. 그리고 한약과 항암의 통합치료에 관한 견해는 여러분들이 위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냥 암도 아니고 매우 빨리 전이가 돼서 폐까지 전신성 전이가 되었고 MD 앤더슨에서 2달 선고를 받은 환자가 통합치료 동안 얼마나 빨리 없어졌고 또는 그 이후에 치료를 중단하면서 재발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약의 효용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본 것 같이 한약의 효과와 체질에 맞는 양약의 결합은 환자를 극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환자를 보면 한약도 약이라 독성이 있고 독성이 없다는 건강식품 찾아서 실은 한약의 논란 효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약물을 고가로 매입하고 암에 좋은 줄 알고 찾아다닌다. 얼굴은 화장으로 반짝일 수가 있지만 장기적 화장으로 포장되지 않다. 진짜 효용은 선전문과 그럴듯하게 보이는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임상실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의 상품의 성질을 이해하고 상중하가 있죠.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통합치료가 얼마나 좋은 치료법인지 인지하는 게 삶을 연장시키고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